육삼효입니다. 육삼효. 몽께 육삼효. 육삼효는 세 번째 있는 거죠. 이거 세 번째 있는 거 여기서부터 세 번째 있는 거니까 여기 원래는 양의 자리죠. 양의 자리. 양의 자리인데 음의 자리에 있고 이게 또 그러니까 이 음 입장에서는 이 정도도 아니죠. 정도도 아닌데다가 자기 자리는 유기 자리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유기를 넘보고 있는 거죠. 유기를. 근데 여기에 정한 상대는 여기 여기에 상구자이죠. 상구가 있는데 상구가 원래 자기가 정한 그런 자기의 남자인데 이게 음이 여자라고 하면 남자인데 자꾸만 현재 지금 구이 쪽으로 눈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구이 쪽으로. 그래서 구이에 대해서 이 상구는 멀리 있으니까 멀리 있는 남자는 아니고 가까운 남자를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요 6.3의 효는 좀 안 좋은 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울룡치녀입니다. 여자를 취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 여자가 견금부 돈 많은 남자를 보고 불유궁 몸을 유지하는 것이 못한다. 몸을 쿵쿵 딱 자리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로운 바가 없다. 무불리다. 무는 이렇게 됐습니다. 무불리다. 이로운 바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금부 누굽니까? 경금부는 구이죠. 구이가 경금부다 하는 얘기죠. 자기가 자기 자리에 정의에 처해서 자기를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여자는 취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육삼효는 음이고 주자 해석입니다. 육삼효는 음이고 유로서 중정하지 않으니 여자로서 돈 많은 남자에게 몸을 지키지 못하는 상입니다. 육삼효는 음이고 유로서 중정하지 않으니 여자로서 돈 많은 남자에게 몸을 지키지 못하는 상입니다. 점치는 자가 이께를 만나면 여자를 취하면 이런 사람 얻을 것이니까 이께를 하면 여자를 얻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돈 많은 남자는 돈을 여자에게 주어서 깨는 것이니 너네라 추호 같은 사람이다. 추호는 이게 멀리 돈을 벌러 갔다가 오면서 보니까 미녀가 있어요. 미녀가. 그래서 이 돈을 유혹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원래 부인. 원래 자기 부인이었다는 얘기죠. 돈 벌러 갔다가 하도 이쁜 여자가 있어갖고 주막에 들러서 저 길거리 이쁜 여자 있어요. 저 여자 누구냐고 돈을 꼬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인이라는 얘기죠.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추호. 노나라의 추호다. 그럴 수도 있겠죠. 옛날에는, 왜냐면 지금은 뭐 구분이 됐죠. 옛날에는 뭐 몇 년 지나고 나면 얼굴 기억 못 하거든요. 보면 이쁘면 그냥 그건 줄 알지. 그렇다고 누구예요? 물어볼 수 없고. 자, 왕필은 이 부분에서 동몽의 때는 음이 양을 구하고 어둠이 밝음을 찾아 각기 그 목매함을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육삼이 학계에 있고 상구가 상계 위에 있음은 남녀의 의미이다. 그래서 이게 육삼이 상구가 맨 위에 있죠. 이게 남녀의 의인데 이걸 벗어나서 얘는 구의를 찾는다. 이거 구의를. 돈 많은 구의를. 여자의 몸이란 행실을 바르게 하여 명을 기다려야 하는데 돈 있는 남자를 보고 먼저 구하기 때문에 몸을 두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여자 행실이 불순함으로 여자를 취하지 말며 이로운 바가 없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왕필의 주입니다. 왕필의 주의 내용이고. 자, 그러면
부분에서 정의천 어떻게 했나 얘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좀 뭐 수호 같은 얘기는 재밌는 얘기인데 사실은 정의천 얘기. 정의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이는 양강으로서 93이죠. 63이죠. 63은 음이로서 목매함에 처하여 중정하지 못하니까 여자로서 망동하는 자입니다. 상구 맨 위에 자기의 뜻한 바에 남자가 있는데 멀리 가서 따르지 못하고 밑에 구이가 여러 몽에 기하는 바가 되어 당시의 뜻을 얻음이 성함을 가까이서 보았다. 그러므로 그 정을 버리고 구이를 따라가니 이는 여자가 돈 많은 남자를 본 것이다. 여자가 사람을 쫓으면 마땅히 정례를 따라야 하는데 사람이 돈이 많은 것을 보고 기뻐하여 쫓는다면 이는 그 몸을 지키지 못하는 자이니 가는 곳마다 이로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돈 많은 남자 쫓아가는 거, 이거 왕부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왕부지는 몽께는 음과 양이 뒤섞여 있어서 아직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데 오직 올곧음을 가슴에 품은 사람만이 오직 정을 가슴에 품은 사람만이 행동거지를 상식에 맞게끔 하면서 신중하게 무엇을 쫓을지 가릴 수가 있습니다. 63현은 음으로써 자신에게 마땅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이거 계속 나옵니다. 마땅한 자리가 아니죠. 조급하게 나아가려는 이유인데 지금 이 깨에서는 양을 함닉시키고 있다. 그리고 작은 이익에 마음이 동하여 제 짝인 남편인 상구를 잊어버리고 여자가 구이를 쫓음으로써 부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어찌 말라는 향구효가 비록 이 635에 응하고 있지만 마땅히 재빨리 관계를 청산하고 더불어 더러움에 빠지지 말라는 의미이다. 사람이 진실로 아는 것이 충실하지 않고 변별하는 것도 확실하지 않은 채 조급하게 이익을 추구하다가 평소에 자주 못 보던 것을 보면 금세 마음이 그리로 가게 된다. 그리고는 이 이의 기특한 만남에 대해 깜짝 놀라면서 제 몸까지 망치면서 쫓는다. 예컨대 조백이 천하의 패자가 되려는 공손강의 유세를 벗어나서 나라를 멸망시킨 거, 그런 것 같은 거다 이거죠. 조백이 옛날 조백은 춘추시대 그 조나라 사람의 마지막 임금인데, 이 조백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조백이 사냥을 좋아해. 사냥을 엄청 좋아했어요. 사냥을. 그러니까 사냥을 좋아하니까 사냥을 좋아하는 신하 중에 공손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공손강은 사냥을 하여튼 사냥에 대해서 뭐 와서 맨날 얘기하고 자기가 사냥하면서 뭐 잡은 얘기하고 계속 이게 이 조백한테 얘기를 하니까 조백이 이제 마음을 이제 놓은 거죠. 우리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에서도 뭐 이제 이렇게 취미가 같으면 이 취미를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공손강이하고 이제 정사까지 논해야겠죠. 정사. 그 공손강이 사냥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보다는 이때 이 나라를 침공하는 게 좋겠다. 이게 그 나라를 지금 뭐 설명하려면 어려우니까 그때 그 송나라를 치는 게 좋겠다. 예, 송나라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조백이 이 공손강의 말을 듣고 이제 그냥 무조건 가서 친 거예요. 친 거니까 이게 지금 연합군이 와가지고 망해버렸어요. 그래갖고 포로로 잡혀 죽었습니다. 조백이. 그러니까 이 조백 같은 자죠. 이게 이거 지금 공손강이 사냥을 좋아하는 친구인데 사냥을 좋아하는 취미라고 해서 거기 어울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이런 조직 같은데 회사 같은 데서 보면은 같은 동호회라 그래가지고 윗사람 바둑 동호회 그래갖고 뭐 사장하고 바둑을 같이 둔다는 둥. 그래서 이제 사장이 접근하거나 뭐 기독교 동호회 해가지고 사장한테 접근하거나 등산 동호회에서 접근하거나 이런 사람 많거든요. 이거 한비자가 하는 얘기가 이거 굉장히 지금 이거
절대로 가채하지 않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딴 얘기, 맨 처음에는 취미를 얘기하면서 말이죠. 그 다음에 딴 얘기하고 인사 문제 얘기하고 딴 사람 비난하고 이게 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지금. 그러나 뭐 사장돼서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게 우리 현재는 그런 게 되게 많죠. 우리나라도 그게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육사입니다. 육사. 자, 육사는 원래 그 곤궁한 몸이다. 곤몽이니 부끄럽다. 뭐가 곤궁할까요? 곤궁. 자, 육사 보겠습니다. 육사는 양하고 육사, 이게 지금 잘못 썼군요. 여기서 산수몽인데 몽입니다. 그게 육사는 요거거든요. 음이거든요. 음효가 사실 양이가 멀리 떨어져 있죠. 이렇게 양하고 여자가 남자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공공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 누구하고 또 이렇게 붙는 게 없잖아요. 여기하고 이제 응해야 되는데 응도 음이죠. 다 음밖에 없습니다. 이 주위에. 그래서 공공한 상입니다. 그래서 점치는 자가 이와 같으면 수치스러울 만하다. 강하고 밝은 덕을 구하여 지극히 하면 수치스러움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왕부지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왕부지는 원래 사효는 물러남의 효인데 지금 이 몽께에서는 부드러움이 유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겐가 찾아가서 자기 자신에게 알려주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효와 응의 관계에 있는 초육효가 본디 자기 자신조차 한명할 줄 모르는 자니 육사효는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하여 행할 수가 없고 올바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올바른 말을 듣지도 못하는 것이 군자에게 근심스러운 금심거리죠. 양이 없으니까 전부 그 주위에. 그러나 이 육사효는 몸께서 유일하게 홀로 제 위를 얻고 있으니 비록 공공함에 처하고 있긴 하지만 스스로를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은 있지만은 길하다. 아쉬움이 있어 흉이 없다. 이는 부끄럽지만 그래도 흉은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왕필 주석 한번 볼까요? 왕필은 홀로 양과 멀리 있고 드음의 가운데 처하여 어두운 곳에 개발해 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몽매함에 공궁하다라고 하였고 몽매함에 공궁함으로 어진 이를 가까이에서 자기의 뜻을 개발하지 못하니 또한 비루하다. 그래서 인색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오효가 되겠습니다. 6오효. 자, 6호는 동몽기입니다. 6호는 동몽기입니다. 이거는 중정이죠. 가운데 산수몽입니다. 참 이거 아니죠. 지금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썼습니다. 산수몽인데 요거죠. 요거 음묘죠. 그래서 6호가 음묘입니다. 음묘. 6호가 이제 유하면서 중하고 종기에 있기 때문에 학계의 구의에 또 구의하고 응하죠. 이렇게 남자 아니 순이라고 미월하여 남을 따른다. 그래서 상이 동몽이 되고 그 점을 이렇게 하면 길하다. 동몽이 길하다. 동몽이라는 거는 좀 젊은 몽이 길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몽이 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정의천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의천은 오는 유순함으로써 군의에 거하여 아래로 구의와 응하니 똑같은 얘기죠. 유중에 덕이 있으면서 강명한 재질에 맡기면 좋기 천하의 몽매함을 다스릴 수 있다. 그러므로 기라는 것이다. 동은 아직 개발하지 못하여 남에게 의뢰함을 취한 것이니 인군된 자가 진실로 지성으로 현자에게 맡겨서 그 공을 이룬다면 자기에게서 나온 것과 무엇이 다르겠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한다는 의미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왕부지도 역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부지도 자신을 비우고 가르침으로 기다림으로써 배움의 길에 있는 이 올바름을 갖추고 있으니 기람은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에 상구 보겠습니다. 상구는 경몽입니다. 경몽요결 뭐 이런 책도 있죠. 경몽, 목매함을 깨치는 거니 분리위구, 구라는 거는 남을 침략하는 겁니다. 외구하면 외구가 우리가 침략 오는 거죠. 그러니까 침략을 가는 거는 위구, 침략 가는 거는 이롭지 않고, 이 외구의 침략을 막는 것은 이롭다. 경몽입니다. 경몽. 침략을 하는 것은 불리하고, 침략을 막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구효는 강으로서 상께 있으면서 몽매함을 다스림이 강함이 지나칩니다. 그래서 경몽이 상입니다. 경몽. 이 몽매함을 깨우치다. 경몽요결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경몽요걸. 상구효는 강으로 상계에 있으면서 몽매함을 다스림이 강함을 지나칩니다. 그래서 경몽의 상입니다. 그러나 필요함을 너무 지나치게 취하고 다스림이 너무 심하면 도리어 해가 된다. 오직 외부를 막아서 순진함을 온전히 하도록 유도하면 비록 지나치게 엄밀하지만 이내 의당함을 얻게 된다. 그래서 점치는 자에게 이와 같이 경계한 것이니 모든 일이 그렇다. 다만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그치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주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정의천 해석을 좀 보겠습니다. 정의천은 군은 몽의 끝에 거하였으니 이는 몽이 극에 달한 때를 당한 것입니다. 사람의 어리석음과 몽매함이 이미 지극하여 일반 백성처럼 따르지 아니하고 침략하여 난을 일으키는 자는 마땅히 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가 상에 거하여 강함이 지극하여 중도에 맞지 못하므로 침략을 하는 것은 불리하다고 경계하였으니 남의 몽매함을 다스리는 것은 바로 침략을 막는 것이요 함부로 탐욕스럽고 포악한 짓을 하는 것은 바로 침략을 하는 것이니 순임금이 유묘를 정별한 것과 주공이 상감을 주벌한 것으로 말하자면 침략을 막은 것이요 진시황과 한무제가 무력을 동원하여 주벌한 것은 침략을 한 것이다. 진시황과 한무제가 막 이렇게 싸움한 것은 침략이고 순임금하고 주공이 한 것은 침략을 막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 간에. 자, 그러면 우리 왕부지 선생은 어떻게 했나 보겠습니다. 우리 왕부지 선생은 경계를 넘어 들어가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을 구라고 하는데 이게 왜구죠. 왜구가 일본의 그 침략이죠. 이는 도둑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이라면 이롭지 않다고 말할 나위조차 없습니다. 주역이 어찌 도둑질하는데 이로움과 이롭지 않음을 점치는 것이겠는가.
이 상고연은 하나의 양이 위에 있으면서 음을 제지하고 있으니 내리침의 상입니다. 약간 왕구지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맥센스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합리적인 해석을 하고 있죠. 구이효의 사도가 비록 엄격하다고 하지만 위가 부드러움의 자리고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상구효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굳셈으로써 아래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매한 이를 내리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나 배움의 길에 있는 이 덕은 본래 공손하고 순정적이며 비록 그의 지적 수준에는 아직 모자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사악함이나 삐뚤어짐이 없습니다. 다만 밖에서 들어오는 악이 서로 유혹하고 서로 침범함을 우려하여 모름지기 그것을 막고 보호하면 됩니다. 이때 만약에 너무 심하게 꾸짖는 나머지 그가 고통을 감내하기 어렵게 되면 오히려 그 어린이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훼손하게 됩니다. 몽매한 이를 배양하는 원리와 방법은 그가 잘못된 길로 막 빠지는 낌새가 있는 단계에서 제지하여 순전적이지 않는 사람과 친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왕필은 어떻게 줄여졌나 볼까요? 네, 왕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왕필은 비슷합니다. 다 몽깨의 끝에 처하여 강으로서 윗자리에 있으니 능히 동몽을 공격하여 제거하여서 그 몽매함을 개발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몽매함을 공격한다. 경몽이라고 한 것이다. 동몽이 개발되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능히 몽매함을 공격하여 제거하여 상하의 소원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순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몽매한 자를 위하여 막아주면 물건이 모두 따르고 사람이 모두 따르고, 만약 몽매한 자를 취하고자 하면 사람이 모두 배반한다. 그러므로 도적질을 함은 이롭지 않고 도적을 막는 것은 이로운 것이다. 이렇게 왕필은 주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왕필과 정의천, 왕부지 그리고 주자의 주를 전부 보았습니다만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번씩 듣는 것만으로도 좋은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숫자를 하겠습니다. 숙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